화라는 것은 그냥 난 게 아니라 갑자기 나요. 갑자기. 이건 인정하시죠? 갑자기 나죠? 갑자기 나는데 꼭대기까지, 화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15초 걸려요. 15초. 그리고 내가 화를 발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보통 인간이 살면서 화가 나요, 안 나요? 화 나죠? 화 나죠? 화 나는 것은 이건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화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선택할 거예요. 화가 났다고 다 화를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가 나면, 바로 화를 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화가 나면 나만 죽어요. 화가 나면 나만 죽는데, 화가 나가지고 내가 화나니까 화를 내면 너 같이 죽어요. 나만 죽어야지. 그리고 화를 내서 내가 나만 죽는 것도 그 바람직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화를 풀어야죠. 알면 됩니다. 이걸 알면 됩니다. 자, 15초 만에 어디까지 갔어요? 절정에 이르렀다. 화가 절정에 이르렀다. 여기서 딱 3초 사이에 결정난다는 얘기예요. 화를 내든지 말든지. 3초 사이에 어떤 사람, 옛날 어른들 밥상 엎어버린 것도 딱 3초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냥 밥상 엎어버린 경우 있거든. 열받아가지고. 딱 3초라니까. 3초. 여러분, 뭘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3초예요. 지금은 그런 짓 안 하시지만 옛날에 어른들이 가끔 보면 손찌검 할 때, 이 손찌검도 3초예요. 3초 참으면 손찌검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3초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절로 15분 정도면은 화가 해체된다. 여러분, 화는 억누른 게 아니라 놔두면 해체돼. 화의 씨앗이 있어요, 없어요? 화의 씨앗이 없어. 씨앗이 놔두면 해체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바로 이 3초만 참아라. 3초간이란 3초 참았다가 놔두면은 저절로 15분이면 없어지고,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1시간 정도면 화가 다 풀리더라. 그러니까 15분만 참아주면 된다. 사모님이 화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5분만 참아야 돼. 막 그때 속사포처럼 나한테 하는 잔소리, 바가지 몇 분 들어야 돼? 몇 분? 15분. 그런데 15분을 들으면서 대드는 놈은 다시 또 15분 하게 돼. 그게 대들어야 돼, 말아야 돼.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서 제가 강의 때마다 많이 활용을 하는데, 자기 아내는 이렇게 화가 나면은 여기서 15분 만에 화가 사라진 게 아니라 몇 시간 간다, 몇 시간. 그래서 제가 그럴 리 없다 그랬더니, 아니다, 나한테 당신 안 살아봐서 모른다,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더라고. 그런데 그분 하는 얘기가, 자기 아내가 몇 시간 동안 화를 낸다. 왜 그럴까?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 아내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놔두니까 이렇게 풀리고 있는데, 풀리고 있는 중간에 네가 다시 건드렸다. 다시 올라가. 또 풀리고 있는데 또 건드렸다. 또 올라가. 그런데 그분 말씀이, 자기는 건든 적이 없다. 건든 적이 없다. 이렇게 고집이 세더라고.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존재 자체가 건든 것일 수도 있다. 존재 자체가. 여러분, 불편한 얘기지만 존재 자체가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감정이요, 감정이. 이성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왜 존재 자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미워요? 말이 안 되지.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여러분 계산할 수 없어요. 불확정적이에요. 측정도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감정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감정이 중요하다는 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그냥 내 마음에 의해서, 상대가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내 마음에 의해서 상대가 그 꼴조차 보기 싫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당신 아까 나 꼴 보기 싫을 때 있다고 했지, 이렇게 따지기 있기라고 했어요, 없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따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강의에서, 교육에서 다 풀어놓고 하는 건데,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보기도 싫을 수도 있는 것, 이게 인간의 감정이다. 그런데 이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또 있다. 이게 뭐냐? 상황이다. 상황이다. 이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걸 상황 논리라고 그러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는 괴테 입장에서 내가 평생 행복했던 것 같아. 어떤 상황에는 17시간밖에 행복하지 않았어. 어떤 시간에는 4주도 안 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분, 기분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요? 달라지죠. 어떤 경우는 정말 살만 나고, 어떤 경우는 정말 진짜 살판 나. 어떤 경우는 힘들어. 어떤 경우는 정말 죽고 싶어.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왔다 갔다. 상황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해놓고 상황 논리를 전개합니다. 내가 그때 상황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건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황이 무엇이란 말이냐?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상황은 내가 만들 수 있다.
상황은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인간이 하는 일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 상황에 따라서 나의 뭐가 달라지느냐?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태도가. 여러분, 요즘 그 중국의 한 심리 플랫폼에서 나온 책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책 제목이 뭐 책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말이 있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자, 기분이 태도가 되면 이 기분과 태도는 다른 점이요. 기분은 보세요. 기분은 주관적이에요. 태도는 남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또 기분은 왔다 갔다 해요. 기분 좋았다 나빴다. 그렇죠? 술 한잔 먹으면 기분 좋아지죠. 아, 이거 술 안 드신가요? 아니, 이렇게 대답이 없고 기분이 술 먹고 기분 좋아질 수도 있고 물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술 먹고 기분 좋은 거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해지니까. 여러분, 부부도 싸울 때 언제 제일 많이 싸워요? 요즘 그 음주운전 때문에 난리잖아요. 음주운전 예전부터 그랬는데 지금 음주운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죠? 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부부싸움도 80%가 음주 부부싸움이에요. 음주 부부싸움 감옥 가야 돼. 부부싸움 언제 해야 돼요? 음주 안 하고 해야 돼. 그런데 술 먹고 부부싸움 하면은 여러분, 감정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싸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오죽하면은 전문가들이 계산해 보니까 80%가 음주 부부싸움이다. 자, 그래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란 말은 기분대로 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태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의지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지력을. 지금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든 척 할 수 있는 의지력. 웃기 싫어도 때로는 웃어야 되고, 상대와 대화할 때 내가 좀 기분이 나빠도 필요할 때는 그냥 끄덕끄덕 해야 되고, 의지력을 발휘해야 된다. 여러분, 인간이 의지력을 발휘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19세기 심리학자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알랭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비관주의는 기분에서 온다. 기분대로 살면 비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부정 편향에 의해서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기분 좋을 때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안 좋을 때가 훨씬 많아요. 진화심리학까지 또 얘기할까요, 그러면? 부정 편향에 의해서 놀랍게도 기분 안 좋을 때가 많다. 여러분, 부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긍정적인 유튜브가 많아요? 부정적인 게 많아요? SNS에 긍정적인 소식이나 긍정적인 영상보다 부정적인 영상이 6배가 빨라요. 속도가.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또는 SNS 같은데 가짜 뉴스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부정적인 가짜 뉴스가 그렇게 많아요. 6배가 빠르다니까. 6배가 평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저도 유튜브 하면서 제목 정할 때마다요, 요즘 부정적인 거 하려고 애를 써요. 안 그러면 안 보니까, 사람들이. 부정적인 걸 해야 보니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좀 힘든데요. 자, 모든 비관주의는 기분에서 오고, 모든 낙천주의는 의지에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는 낙천주의자들은 그냥 낙천주의자가 된 게 아니고 의지력을 발휘하는 거다. 의지력을 발휘한 거다. 그냥 웃고 있는 사람은 그냥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의지력을 발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괴테의 경고로부터 얘기를 했어요. 자, 괴테가 경고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다 있다고. 그런데 가까운 곳에, 좋은 것은 가까운 곳에 다 있고 네 곁에 있는데 왜 우리는 행복을 바로 내 옆에서 찾을 수가 없느냐?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게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만이더라고요. 불만.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이 뭐죠? 행복의 반대말 불행. 그런데 심리학계들은 행복의 반대말은 불만이다 이렇게 말해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만이다. 행복하다는 것은 만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불만을 혼자 하면 불만인데 이걸 밖에다 표출하면 뭐가 되죠? 불평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만족하지 못한 상태는 불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밖에다가 표출하면 불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만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불평을 하게 되거든요. 누구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남자 선생님들은 멀리 있는 다른 여자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어떤 특정한 여자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지금? 왜 이렇게 또 진짜 많은 것처럼 아니라고 빨리 대답을 안 하고, 이제 여러분 혼났습니다. 집에 가면 사모님한테 아까 왜 말 안 했냐고, 다른 여자 누구한테 불만이 많냐고. 여러분, 다른 여자한테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죠? 여기 여자분들은 다른 남자한테 불만이 있어요? 불만 없죠? 여러분,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를 해줘야 집에 가서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아주 명쾌하잖아요. 없다잖아요. 다른 남자한테 불만 없어요.
불만이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내 옆에 있는 남자, 내 옆에 있는 여자, 그리고 내 가족한테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불평도 주로 내 가족한테 한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뭐 조직 내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왜 불만하느냐? 왜 불만족하고 왜 불평하죠? 가장 큰 이유가 비교하기 때문이다. 비교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게 비교한가요, 안 한가요? 그래도 요즘은 열린 창이 너무 많아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TV라든지 보면은 우리 여자분들 입장에서 볼 때 멋진 놈이 많아요, 저거요? 네, 이 대답을 남자가 하는 묘한 경우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여자. 우리 그럼 남자 선생님들은 어때요? TV라든지 유튜브 보면은 멋진 여자 많아요, 저거요? 많죠, 많죠. 아니, 많잖아요, 멋진 여자가. 물론 대답을 안 한 게 안전하기는 해요. 그러나 또 강의를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그리고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지금 액션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엄청나게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밖에만 나가도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날 것 그대로예요. 날 것 그대로. 그런데 다른 놈은 포장했어요. 혹시 여러분 그 트로트, 요즘 트로트가 대세인데 트로트 보신 적 있어요? 자주 보시나요? 거기 나오는 트로트 그 가수들 보세요. 얼굴 완전히 포장해버리잖아요. 화장 안 한 얼굴하고 화장 얼굴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잖아요. 여기 계신 남편분들도 화장해봐! 영웅이 못지 않아. 왜? 내가 말이 틀렸어요, 지금? 지금 화장을 안 할 뿐이야. 여기 계신 사모님들 멋지게 패션에다가 아주 멋지게 머리하고 얼굴 화장해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아마 선생님은 교육 받으실 필요 없어요. 네, 먼저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포장 안 한, 다시 말씀드리면 날것으로 내 남편과 그리고 포장한 내 다른 남자, 날것으로 내 아내와 포장한 다른 여자와 비교를 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남자가. 여러분, 요즘 제가 젊어졌단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이걸 벗어야 돼요. 꼭 이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이걸 벗고 옛날에 찍었던 영상이 있긴 있어요. 더 늙게 보여요. 그러나 아직은 볼만해요. 아직은 볼만하다 가면은 끄덕끄덕 해야 되겠습니까? 또 아직은 볼만해요 하니까 말이 되냐고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왜 대화에 자꾸 갈등이 생기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핵심이에요. 책에는 없지만은, 그리고 책으로 쓸 수는 없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별것 아닌 걸 그냥 쳐다보는 걸 상대가 잘못 해석해버리면은 이게 왜곡이 돼가지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이걸 쓰고 있다가 밖에 가면 이걸 벗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옷도 나름대로는 묘하게 저는 한 번 입었던 옷을 막 1년, 2년 입거든요. 집에 가면은. 그래서 제 아내가 볼 때는 볼만 하겠어요? 그 꼴 볼만 하겠어요? 아니지? 싫어하죠. 네. 그런데 우선 나는 편하니까. feel at home. 이 말이 집처럼 느끼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편안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편안하다. 집에 가면 다 편안해져 버려요. 밖에 나가면 관리해요. 집에 가면 편안해져요. 여러분, 밖에 나갈 때는 막 머리에 힘을 주고 난리 밥석을 펴는데 집에만 오면은 요거 힘 딱 빼버리는 경우. 우리 여자분들, 여기 말고 다른데, 여기 여자분들은 전부 진짜 아름다우세요. 이 말에 아무도 동의를 안 하네요. 여기 남자분들 조심하세요. 아니, 내가 여기 계신 여자분들이 다 아름답다고 있는데 다른 남자분들이 남편으로서 또는 그냥 이웃으로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하고, 너 아름답게 보이냐? 네 눈이 지금 잘못됐구나. 이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했죠. 이게 해석의 문제니까. 여러분, 갈등은 진짜 다시 말씀드리면 의미 규정이에요. 의미 규정. 해석의 문제예요. 아무 잘못 없이. 그래서 묻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우리 여자분들, 남편이 서운할 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그럼 전국에서, 여기 말고 보통 여자들이 남편에 대해서 서운한 여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많지요, 그러잖아요. 그럼 남자분들한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억울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예,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남편들이 억울해.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내는 섭섭하고 아내는 서운하고 남편은 억울해. 누구 잘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억울하면 남편 입장에서 남편이 억울한 게 이게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라면 여자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억울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섭섭하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섭섭하다는 것은 남편이 뭐를 잘못했기 때문이야.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여자들이 섭섭한데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나도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이게 갈등이 안 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안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더 스쿨 오브 라이프라고 인생 학교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는 19세기의 철학자 알랭이고 이 사람은 지금 21세기의 알랭 드 보통이라는 젊은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집에서 가까이서 보면은 전부 우리는 이상하대요. 오직 멀리서 볼 때만 정상이다.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를 정상으로 끌어올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꿔라, 이걸 이렇게 해라, 저걸 저렇게 해라. 뭐래요? 잔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이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그럼 오늘 이제 톨스토이 같은 분들이 아주 훌륭한 얘기를 했지만 그건 모두가 이성적인 얘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부부 사이, 여기 부부가 많으시니까 부부 사이에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우선 부부 사이 인식이 중요하다.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큰 인연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거는 제가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불교에 나오는 얘기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겁이란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겁. 일겁 이렇게 말해요. 일겁. 겁이 무한하다, 많다 이런 뜻이죠. 그래, 겁나게 무섭다, 겁나게 힘들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겁. 그런데 겁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어떤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일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냐, 사방 십리 되는 큰 바위, 사방 십리입니다. 이 바위를 천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요. 그래서 선녀의 옷깃으로 스치고 올라가요. 또 천년에 한 번 내려와서 스치고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이 바위가 다 닳게 되는 그 기간, 이게 일겁이래요. 겁나죠? 겁나죠? 그런데 부부의 인연은 8,000겁이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나 남편을 그냥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보면서 이 남자가 8,000겁이구나. 겁나네. 이 여자가 8,000겁이구나. 이런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의식합시다. 의식. 오늘부터 밥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쳐다보면서 8,000겁이네? 8,000겁. 엄청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엄청난 인연이라 이런 얘기예요. 옷깃만 한번 스쳐도 엄청난 인연이라 하는데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 인연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인연이 경제적인 기준으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트머스 대학교에 소위 갑자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심리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영국 워릭 대학교의 오스왈드 교수라는 사람하고 플라워 교수인데 이 두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논문에는 원만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두 부부 있잖아요. 한 쌍 부부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얼마나 될까를 연구한 거예요. 추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사랑이라는 게 무한하니까 어떻게 가치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두 사람이 만약에 이혼해서 따로 떨어져 살게 되면 잃어버리게 될 경제적인 가치를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봉 얼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2004년 기준으로. 지금 더 올랐을 거예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연봉. 아니 여러분, 원만한 부부 생활의 경제적인 가치가 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다. 막 무한하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고. 네?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만큼 높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이럴 때 아무 말이나 해줘야 강의가 재밌게 되는데. 네? 1억.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두 친구가 밝히기를 10만 달러.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로 1억 3천만 원. 뭐가요? 원만한 부부 생활의 가치. 그래, 여러분은 지금 매년 1억 3천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혼하는 순간 1억 3천이 도망가. 매년. 연봉이 연봉. 그럼 여러분, 사모님 볼 때 그냥 봐야 되겠습니까?
이 여자가 1억 3천이구나. 연봉이 1억 3천이구나. 여러분, 남자도 혹시 꼴이 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여기 말고 다른데. 다른 데서 우리 사모님들이, 아내분들이 남편 꼴 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 꼴 보기 싫은 남편도 한번 쳐다보면서, 꼴을 보면서, 그래도 1억 3천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교체할 가능성이 더 없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1억 3천입니다. 자, 먼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결혼 생활의 가치가 이렇게 대단하다. 대단한 거다. 그 가치 인식을 하자. 우린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거든요. 이 남자 없어도 살지 뭐. 이 여자 없어도 살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 강의 이후로 지금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이 남자가 엄청난 가치, 이 여자가 엄청난 가치, 이런 인식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가치 있는 물건은 쉽게 안 던지고 가치 있는 물건은 쉽게 안 다루잖아요. 막 여러분 금덩이를 막 아무 데나 던져버려요? 보관하고 아주 관리 잘하잖아요. 막 썰고 닦고 보관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1억 3천만 원짜리인데 놔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잘 관리, 혹시 깨질세라, 혹시 다를세라,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인드, 이런 인식, 부부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다.